이건우 회장의 자서전을 쓰신 작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셨고 그 그룹의 회장님은 지금도 살아서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습니다. 작가분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약간 부재 중이신 것 같은데 준비는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제가 명함을 받긴 이 자리에서 처음 받았고 지난주에 뭐 잠깐 선생님 소개로 택견협회 도기현 회장님 와 계십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한 15분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그걸 소개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의응답 받는 걸로. 차관님 오실 때 좀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네. 차관님 자리는 이쪽 지정석에 여기다 사진 찍기 좋습니다. 여기 안찬일 박사 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번외로 뭐 우리 존경하는 이데얼 그룹의 최고문님, 그다음에 세계 통합무수협회 진총재님, 또 뭐 우리 도기현 박사님, 윤경환 도기현 박사는 와서 기다려 짐만 풀어놓고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요.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도착 하셨습니다. 조금만 줄이기 위해서 제 소개 말씀 드리고 늘 저희에게 따뜻한 어떤 이렇게 그 온정과 온화한 어떤 품성으로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또 어떤 충돌과 분쟁의 어떤 사안마다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초대석을 주관하는 종로 포럼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 도 회장님 명함 혹시 남아 있습니까?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소정환 회장님한테 인사드리시고 있다가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소정환 차관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제 뜻이었고 그 인생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뭐 차관 아니라 장관 아니라 국회의원 아니라 뭐 그보다 더 높은 사람도 인생 이야기가 있겠지만 서 차관님의 생각은 그 유명한 그 특별한 어떤 그런 명사도 좋지만 그냥 저희가 일상 속에서 편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필드에 묻혀 있는 분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행정고시 하면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우물 밖의 세상을 이제 많이 보셨는데 공직에 계실 때는 정부청사에 경비하는 사람서부터 그 입구에서 구두 닦는 사람들, 구두만 35년 닦는 사람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제가 이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신당동 가면은 대장장이들을 하루 종일 여름 그 뜨거운 데도 불 펴놓고 숯불 펴놓고 때려가지고 농기구 만드는 사람 대장간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그게 이제 프랑스 파리의 그 알랭 보통이라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의 인생 이야기. 그런 거 한번 얘기 봤습니다. 그거를 교육으로 풀자 했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평생 교육이고 그 교육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그 지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듣는 청중 여러분들이 바로 발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발표가 듣는 사람이나 발표하는 사람이나 생활 속에서 현실로 내 생각이 눈앞에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적의 어떤 현장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님 뭐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동행해 오시는 뭐 진총재님이나
또 기타 어떤 명인대 교수님이나 체육 전공한 사람이나 문화예술 전공한 사람이나 모두가 모두를 위한 그런 어떤 지성 감성 플러스 영성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종환 차관님 모셔서 기조 발언 들으시면서 일주일간 그리고 1월, 2월, 3월 동안 상반기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새로 이제 4월의 첫 달을 맞이하면서 서종환 사랑이 많으신 서종환 문공부 고위공직자 문공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일인데 오늘은 만우절이 돼가지고 제 얘기가 진실성 있는지 어떤지는 여러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어지럽고 어지럽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듯이 우리가 이룩한 지난 7, 80년의 역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존경하는 우리 안차인 박사님이 와 계시지만 그 사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왔을 때는 뭔가 그래도 우리 한반도에서 지상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으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번영을 하고 또 후배들에게 후손에게 복지를 가르쳐줄 것으로 남겨줄 것으로 알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상은요, 어느 분석가에 의하면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70%가 공산화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월남전 참전용사인데 병으로 가서 상병으로 가서 병장으로 2년 3개월 복무를 했지만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그 주말에 술집에 가서 그 분위기를 보면 이 전쟁하는 나라가 그리고 외국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나라의 국민정신이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로 해이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69년 70년 10월 달에 돌아왔는데 75년에 이제 명목상에 베트남 그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결국은 공산화 수순을 밟는 것이 돼버렸죠. 공산화 수순이라기보다는 월맹이 집권하는 그런 수순을 돼버렸죠. 그때 호지민 그 지도자가 그 통일되기 3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언이 뭐냐면 남에서 통일하든 북에서 통일하든 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을 쓸만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려 20년 이상 30년이 걸리는데 탱크나 비행기나 전함 하나 만드는 것은 길어야 3년 5년이면 되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트피플 100만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게 현실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대통령의 방일, 그 제3자 변제라고 하는 징용 문제 해결, 이런 것은 역사의 과거를 보질 않고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과거를 미래 발전 지향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처칠이 그랬고 미국의 마샬 플랜이 그랬고 그 메가더가 전승국 그 사령관으로서 일본을 더 혹독하게 분할시킬 수 있었지만은 미래를 생각해서 미국의 국익도 생각을 했겠죠. 메가더의 재팬 그 리컨스트럭션 플랜에 의해서 일본을 재건해가지고 오늘의 한동안은 2의 부국이 됐다가 지금은 3위로 떨어졌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북에는 그냥 핵무기 가지고 장난하겠다고 할 정도로 미사일 발사를 그냥 무슨 소풍 가듯이 하고, 그리고 유엔의 그 1, 2차 대전에 1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죽은 결과를 가지고 평화 국제안보 체제를 만든 게 유엔인데 유엔의 상임이사국 5개국에 거부권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침범을 한 전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 유엔 체제가 프레임은 있지만 사실은 그 틈새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WHO 체제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오늘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걸 하겠습니다. 삼권 분립하에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고 그리고 그 양곡법 관련해 가지고는 1조 2천억이 드는 그런 것을 그 수의 숫자로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을 하고 또 뭐 한두가 아니라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바꾼 이런 법 도대체가 이거가 시행될 거라고 생각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부담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밑에 사설을 논하면 노조 간부들이 임역 때마다 2천만 원, 뭐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받은 뒷돈거래를 해가지고 그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또 사용자와 싸워줘야 할 사람들이 뒷돈거래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부패하고 있는 그 현상의 문제들이 전부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온해요. 그리고 북한의 간첩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경남도청인가에는 5억 원이나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간첩들한테. 그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마찬가지고. 이러는데 국민은 백성은 하나도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말만 대통령이 바뀌었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하면은 지금 대통령은 30% 중반이고 민주당은 뭐 그보다 10% 많고 이렇게 되니까 외국에서 볼 때 야 이게 제2의 월남화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직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10몇 년을 NGO 활동을 하고 그런 뒤에 이제 떠나서 액티브 액션을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구충모 우리 기자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토요 초대석에서 이런 울분이라도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올바른 정세 판단도 하고 올바른 앞으로 이제 22대 총선이나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선거로 투표권 행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의식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염두를 두고 신문을 보더라도 그냥 보질 않고 좀 염려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기분은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소설 아주 단편이 있는데 보불 전쟁에서 불란서가 패배를 해가지고 불란서어로 강의하는 것이 수업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는 그런 기분의 심정으로 우리 토요 초대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원래는 여기는 유튜버가 위주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 계신 분 몇 분이 안 되시더라도 우리가 이 방송을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끌어가는 방향이 뭔지 이런 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조 발언을 해주신 소정환 회장님 말씀은 저희가 이 공식 행사가 끝날 무렵
다시 앞으로 초대해서 모셔서 총론적인 명예에서 다시 또 말씀을 더 추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